안녕하세요. 이번에 저는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에 대한 다양한 얘기와 더불어 대중들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인식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하는 질문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삶에 언어가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에게 화를 낸다면 기분은 어떨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함에 앞서 제 주변 몇몇 사람들에게 의사소통 장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라고 답하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놀랐던 점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의사소통 장애를 80% 이상의 사람들이 소통이 부족하다거나 언어나 행동을 통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서로 이해하는 기준이 다르다거나 때로는 악감정이나 자기주장이 세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생기는 장애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소통 장애를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처럼이 아닌 말 그대로 우리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나름의 이유만으로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의사소통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 장애란 무엇인지 다양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겠죠. 의사소통이란 구어나 비구어적인 언어를 통하여 지식, 생각, 의견, 감정 등을 교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전달하는 사람과 전달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언어는 사람을 동물로부터 구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행동 특성입니다. 의사소통 장애란 감각 이상, 의학적 상태, 신경학적 상태에 기인하지 않으며 지적 장애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데도 언어나 말하고 의사소통 등에서 결함이 보이는 것이 특징인 신경발달 장애의 한 범주로 설명되고 장특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장애 원인으로는 기질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기질적 요인으로는 신체적 결함으로 중추신경계나 입, 후두 등의 손상을 가져오는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으로 출산 전, 중, 후 또는 아동기나 성인기 모든 시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감각장애나 환경과에 제한된 상호작용을 보이는 요인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적 요인으로는 자극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학습 경험 부족, 방치 또는 과한 의사소통의 시도가 보리되거나 무시되는 등의 이유로 발생되어지기도 합니다. 의사소통의 장애 유형으로는 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말장애에는 조음장애와 유창성장애, 음성장애가 있습니다. 조음장애는 말의 이해를 방해하게 되고 유창성장애는 말하기의 흐름을, 음성장애에는 음성의 질이나 크기, 지속시간 등에 있어서의 비정상적인 산출이나 결여를 말합니다. 언어장애는 말, 문자, 기타, 이해 및 활동에 있어서의 손상을 의미하며 언어의 형태, 내용, 의사소통 기능에 있어서의 손상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장애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어적 특성으로는 이해에 어려움이 있거나 표현 언어 기술이나 수용 언어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 정서적 특성으로는 낮은 자존감이나 좌절, 분노의 경험이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지능 및 학업 성취 특성에는 교과학습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방해와 학업 성취의 어려움의 특성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의사소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삶의 대부분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 힘들 수도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을 장애로 가지고 있는 당사자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하고 우리에겐 일상인 대화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의사소통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힘들진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해주는 마음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도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넘쳐나지만 작은 이해의 마음이 상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포용해주고 아껴주는 마음까지 함께한다면 따뜻함이 배가 될 것이고 단지 답답하다고 단정지어 생각하지 말고 대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포기하지 않고 당사자도 나름대로 살아온 경험들에 의해 분명히 방법을 알고 있을 수 있고 모르더라도 함께 노력해 볼 수 있는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한 문헌들과 사진, 영상들의 출처입니다. 부족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